오늘 행사 진행 순서를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오늘 행사는 내빈 소개, 하남 시장님의 개회사, 주제 발표, 종합 토론 및 질의응답, 폐회 및 기념 촬영 순으로 진행되겠으며 행사 시간은 약 2시간 정도 소요될 예정입니다. 오늘 토론회에 참석해주신 내빈 여러분을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소개해드릴 때마다 큰 박수로 환영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현재 하남시장님 참석하셨습니다. 이용 국민의힘 하남시 갑 당협위원장님 참석하셨습니다. 네, 그리고 하남시 기자단 와 계십니다. 네, 이상 정혜영 시의원님 참석하셨을까요? 네, 아직 안 오셨다고 하십니다. 그러면 다음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지금부터 미래신사선 하남 연장을 위한 전문가 토론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현재 하남시장님의 개회사가 있겠습니다. 이현재 시장님을 앞으로 모시겠습니다. 모두 큰 박수로 맞아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또 이렇게 평일에 시간을 내주셔서 함께하신 시민 여러분에게 특별히 감사의 말씀과 또 미신선이 이렇게 아직도 해결을 못하고 오늘 토론회까지 이렇게 개최하게 된 점에 대해서 우선 죄송하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오늘 토론회는 아주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사실은 2014년에 미신선이 최초 민자로 시작이 돼서 우리 하남은 제외되어 있었고 그래서 우리가 계속 노력해 왔지만 이게 반영이 안 된 상태에서 이제 작년 말 미신선이 재정 사업으로 이제 전환됨으로써 우리한테는 큰 계기가 마련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미래 신도시 아님에도 불구하고 송파까지만 오고 하남, 성남에는 연결이 안 된다는 것은 그거는 아주 잘못된 판단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이것을 저희들이 재정사업이 전환되면서 저희들도 이제는 반드시 성공시키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데 오늘 시민 여러분께서도 오늘 말씀을 잘 들으시고 또 많이 이해도 해주시고 사실은 여기는 우리 송파, 성남, 하남이 같은 생활권이기 때문에 항상 생각을 같이 공유하는 게 우선 매우 중요하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이게 우리가 미신선 연장을 얘기를 하니까 우리 미래 송파에서는 또 반대 의견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서울시에 제안을 공식으로 한 것이 어떻게 했느냐면은 기존에 여기 중앙역까지 오는 것은 그대로 하고 2단계로 우리 하남 연장하는 것을 추진해 달라고 공식으로 요청을 했고 또 이게 송파 분들이 또 이 하남에 대해서 연장에 대해서 부담을 가지고 일부 거부하는 분이 계시다고 해서 여기 총현안대책위원회에서 공동으로 해서 우리 미신선이 하남 연장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라고 건의를 하게 해서 사실은 지난 9월 달에 건의까지 만들어서 일단 미래 신도시는 같은 분위기가 되게끔 저희들이 노력을 했고요. 그리고 서울시장께도 금년 4월인가 기후동행 카드 협약식에 하남에 오셨을 때도 그렇고 지난주에 또 서울시장님을 방문해서 저희들이 읍소 겸 협박 겸 해서 말씀을 올렸습니다. 우리가 지금 미래 신도시에 우리 하남에 사시는 분들이 대부분 서울서 집을 받아서 오셨는데 길 하나 건너면 이제 차별이 시작되면 되지 않겠느냐. 그리고 미래 신도시만 보더라도 우리 하남 쪽에 미래 신도시를 위한 여러 가지 시설이 있습니다. 우선 배수지가 있지요. 열병합 발전소가 있지 않습니까? 옛날에 쓰레기 소각장이 있었는데 이건 제가 태어날 때 이제 각자하더라고 없애버렸고요. 또 하나는 그린벨트가 72%에서 맑은 공기 공급해주고
또 우리 가밀의 대형 변전소 그 증설 때문에 정말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전력 공급해주고 한땀 때문에 물 공급해주고 그러면 이게 우리도 이제 우리 유대 송파 하남 이게 같은 생활권으로 해줘야 되는 거 아니냐 본인 말씀드렸더니 맞다고 그래서 서울시도 노력을 하겠다고 말씀을 드렸고 또 우리가 기후동행 카드가 8월 9일부터 시행하는데 기후동행 카드를 하려면은 여기 장지역, 마천역 뭐 이렇게 가야 되는데 버스가 연결이 안 되잖느냐. 사실은 31번 버스를 연결하기로 했는데 아직도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버스와 버스를 좀 연결하게 해달라. 그리고 이제 트램이 내년 6월 개통이 되면은 이제 빠르기 있지 않습니까? 빠르기가 요 길 하나 쌓인데 우리 이 하남에는 연결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빠르기도 좀 남일에 두 곳, 독일에도 두 곳 이렇게 요청을 드렸습니다. 그런 가운데 이제 우리가 방역교통계획이라는 것을 지금 국토부가 만들고 있습니다. 연말에 대개 성안을 목표로 가고 있고 서울시는 또 도시철도계획을 만들고 있습니다. 이 계획에 반영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러한 시점에 오늘 우리 이신선 우리 하남연장 토론회를 갖는 겁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 매우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오늘 토론회를 오신 사실은 우리 교수님들도 대단한 분들입니다. 우리 서울과학기술대 김수근 교수님은 직전에 교통학회 회장을 하셨죠. 그리고 하남에 최초의 지하철이 들어올 때 5호선 지하철이 들어올 때 2009년에 거기서 토론회를 김수근 교수님도 우리 대인대 김동선 교수님이 그때 토론회도 주도해주고 해서 5호선 들어오는데 굉장히 기여를 해주셨는데 오늘도 두 분 이렇게 와주셔서 좀 감사드리고요. 또 서울시립대 이승재 교수님도 오시고 또 서울대 우리 동네 우리 교수님도 이렇게 함께 해주시고 그리고 우리 또 장영수 우리 전 방역교통과장이라는 자리가 이런 지하철을 연결하는 겁니다. 전에 국토부에서 교통과장도 하시고 마지막에 도로국장도 하시고 지금은 우리 하남시 시민참여위원회 위원으로도 활동하고 계셔서 오늘 이렇게 최고의 전문가 분들을 모셔서 우리가 이 배치하는 마지막에 배치하는 그러한 논의를 만드는 데 크게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이용 위원장님, 우리 강성삼 위원님, 또 정혜영 위원님 함께네 이렇게 함께 해서 매우 오늘은 중요한 자리가 라는 점을 말씀을 다시 드립니다. 그리고 뭐 여러 가지 현안이 있습니다만 오늘은 또 이신선 군대에 북한에서 이렇게 좀 논의를 하는데 초점을 맞추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버스 교통을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가 서울시에 지속적으로 요청을 하고 또 3317이나 3317, 3318도 여기 이제 같이 좀 국민대 쪽으로 돌도록 해달라고 요청을 하고 이렇게 서울시에 요청을 했다는 말씀 드립니다. 여러 가지 현안이 있습니다만 우리 뒤에 골프장 문제도 우리가 국방부에 23년에 우리가 매입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했는데 또 골프장은 지금 환경 정화 작업이 28년 초까지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 문제도 여러분 관심이 크시지만 하여튼 시간이 이렇게 있고 그리고 이제 북일에는 또 황토길이 없다고 해서 황토길도 추가로 만들도록 현재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남일의 북일의 미래 하남이 정말로 수도권에서 저희 세계적으로 모시기로 기자부터 모시고 최선 다하겠습니다. 함께 해주셔서 다시 감사드립니다. 네, 이곳 하남시에서 시장님의 말씀을 들으니 더욱 뜻깊은 개회사가 된 것 같습니다. 이현재 시장님의 좋은 말씀 감사드립니다. 큰 박수를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네, 다음은 21대 국회 강성삼 의원도 오셨는데. 네. 추가 내빈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성삼 시의원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큰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석 우리 시민연합 회장도 오셨는데. 저는 뭐 카메라 물어봐. 네, 이쪽으로 와주세요. 시장님 감사합니다. 네, 다음은 21대 국회의원이셨고 현재 국민의힘 하남시 갑 당협위원장이신 이용 위원장님께서 축사를 하시겠습니다. 이용 위원장님을 앞으로 모시겠습니다. 큰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국민의힘 하남시 갑 당협위원장 이용입니다. 좀 들리세요? 아까 시장님 말씀하신 마이크 소리가 좀 적은 것 같더라고요.
예, 좀 들리시나요? 예. 참, 많은 말을 좀 하고 싶지만, 여기에서는 조금 말을 좀 자제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무거운 마음으로 이 자리에 좀 왔습니다. 지난 총선 때 제가 공약으로 미래 시민분들께 약속한 점이 좀 있습니다. 그때 이제 후보자 토론회 있었을 때 제가 하남시 서울 편입이나 또는 행정통합, 그 다음에 미래 신사선을 제 4년 임기 내에 하지 못하면은 국회의원직을 사퇴하겠다고 과감히 던졌습니다. 그 이유가 제가 이제 총선 전에 미래 주민들과의 얘기를 했을 때 2013년도에 입주하고 2014년부터 미래신사선 얘기가 나왔지만 실질적으로 10년 동안 계속 입주민들의 희망 고문이나 또 피로감만 쌓여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당선된다면 임기 내에 하지 못하면 더 이상 저는 정치할 자격이 없다고 생각해서 그렇게 모든 것들을 제 정치적인 모든 걸 다 던졌던 점이 좀 기억이 납니다. 지금도 마찬가지로 좀 어려운 것 같습니다. 이현재 시장님도 계시지만은 오늘 이 설명회까지 오기까지 저는 뭐 시장님도 사과의 말씀 드렸지만 저도 정치인 한 사람으로서 정말 죄송하다는 말씀 좀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시장님께서도 3일 전인가 제가 기억하기로는 3일 전, 4일 전인가 서울 오세훈 시장님을 좀 면담을 하고 오신 걸로 좀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여러 가지 사안 중에서 위신사선에 대해서 아마 말씀을 좀 드린 것 같습니다. 시장님께서 자세히 좀 설명을 드렸는데 오늘 개인적인 얘기도 많이 좀 드리고 싶습니다만은 그 부분이 또 혼란을 야기시킬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오늘 이 토론에 잘 경청하고 새겨듣고 제가 할 수 있는 있으면 또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토론에 축하 말씀이자 죄송하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하남 시민들의 여망을 담아 개회사와 축사를 해주신 하남시장님과 이용 위원님께 다시 한번 힘찬 박수 부탁드립니다. 다음으로는 동명기술공단 한석재 부사장님의 미래신사선 하남 연장 추진 방안에 대한 주제 발표가 있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동명기술공단 한석재 부사장입니다. 네, 지금부터 미래신사선 하남연장 추진 방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네, 설명은 이 사업의 개요와 그리고 관련 계획 및 현황조사 그리고 미래신사선에 대한 연장 검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가업의 배경과 목적입니다. 본 사업은 미래신사선을 하남시 구간에 연장하고요. 연장된 노선을 가지고 상위 철도망 계획에 반영토록 하는 거 하고, 특별히 미래 하남 지역의 철도망을 구축하고 서비스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공간적인 범위는 미래신도시의 하남시 구간이고요. 그리고 내용적으로는 미래신사선의 그 하남 지역의 역을 선정하고 노선을 선정하는 게 기본적 내용이 있습니다. 네. 보시면 이제 미래신도시의 그 하남시 구간의 철도교통을 잠깐 보시는 것처럼 미래신도시는 하남 그 미래트램이 운행하고 있고요. 그리고 8호선이 운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남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미래신사선에서 연장을 해서 미래에서 삼동으로 가는 광해철도 계획도 계획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하남시 구간에는 현재 지금 철도망이 구축되어 있지 않습니다. 지금 현재 보시면 미래신도시 경우 광해교통 대책으로 하남시에서는 미래신사선에 한 528억, 그리고 미래트램에는 606억, 그리고 운암역 신설에는 122억 등 해가지고 1256억 정도를 광역교통 분담금으로 좀 분담하고 있는데 실제적으로는 하남시 구간에는 철도 서비스가 제공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미래신도시 같은 경우, 특히 하남시 같은 경우는 전체 경기도에 좀 보시면 의정부부터 각 시별로 승용차 그리고 버스 전철의 수송 분담률을 분석을 했는데요.
보시는 것처럼 하남시 같은 경우는 승용차가 한 69%, 전철이 한 8.5% 정도 지하철이 분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도권의 전체적인 한 30% 정도의 전철 분담률에 비해서 현저히 적게 나와 있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하남시 구간의 수도권 지하철, 철도, 전철의 수송 분담률을 올리는 것들이 중요한 것으로 분석되었습니다. 저희는 위례신사선의 하남선 연장 사전 타당성 사업을 했고요. 저희가 2023년 11월 달에 착수 보고를 했습니다. 그리고 24년 4월에 중간 보고를 했고, 저희가 이때 추정되어 있는 그 노선을 가지고 24년 12월에 대도시 광역형 기본 계획에다가 건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현재 25년 6월 현재 보시면 본 사업의 간담회 등등 해서 대도시 광역교통 계획의 대강의 간담회에도 추진했습니다. 보시면 관련 계획 말씀드리겠습니다. 관련 계획은 기본적으로 철도망 계획을 할 때는 국가 철도망 계획이 작고요. 그리고 대도시 광역교통 기본 계획을 반영합니다. 그리고 교통시설 계획으로서는 위례신사선의 도시철도 운행 사업이라든지 아까 말씀드린 위례신사선을 연장해서 위례3동선도 검토를 했습니다. 그리고 하남시의 도시개발 계획도 계획을 했습니다. 그래서 3기 신도시 계획이라든지 감일 공동주택지구 개발 계획도 모두 검토를 했습니다. 그리고 도시철도이기 때문에 철도 관련되어 있는 철도 건설 규칙이라든지 또 국가 예산 집행을 통한 예비타당성 관련된 세부 지침도 모두 반영해서 진행을 했습니다. 보시는 거는 하남시의 도시 공간 구조입니다. 하남시는 보시는 것처럼 1도시, 2부도심과 그리고 3지역구로 되어 있고요. 그리고 4개의 생활 중심구로 되어 있습니다. 철도망 계획을 구축할 때 기본적으로 개발축을 토대로 한 철도망 계획을 구축하였고요. 또 생활권을 고려해서 철도망을 계획을 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하남시의 사회 경제 지표를 보시는 겁니다. 보시면 하남시는 연평균 7%의 인구 증가가 있습니다. 통상적으로 서울은 0.9고요. 경기도는 1.1인데 하남시는 7% 정도 있습니다. 그리고 하남시의 종사자의 수는 연평균 11.9%, 12% 정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경기도 같은 경우는 4.5%고요. 그리고 하남시의 자동차의 연평균 증가는 8.5%입니다. 그리고 경기도 같은 경우는 3.3%로 보시면 그 인구라든지 또 종사자 수 그리고 자동차 등록 대수가 경기도라든지 서울에 비해서 월등히 높은 성장을 가지고 있는 것이 하남시입니다. 그래서 하남시는 이제 미래라든지 위례 그리고 감일 신도시 개발에 따라서 자족, 복합도시로 성장하고 있습니다. 간단하게 상위계가 주변 개발 계획을 잠깐 말씀드리면 먼저 지금 4차 국가철도망 계획이라든지 또 대도시권 광역교통 계획이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린 것처럼 3호선 연장이라든지 또 미래신사선도 해당되는 거고요. 기본적으로 미래택지개발이라든지 또 미사라든지 감일 그리고 교산신도시 개발 계획이 현재 되어 있고요. 이 위례신도시 주변의 광역철도라든지 철도망 계획은 위례신사선이라든지 위례트램 그리고 위례가천선 또 수서왕주 이렇게 여러 광역철도가 계획되어 있습니다. 위례신사선을 하남 쪽에 연장했을 때 효과는요. 보시는 것처럼 지금 위례신도시 구간에 하남시 구간은 위례신도시에는 한 25,000명 그리고 미사 강변은 9만 또 감일도는 33,000, 교산신도시 77,000명 등 지금 하남시에 저쪽으로 좀 인구가 늘어나고 있고요. 여기에 맞춰서 주민의 교통 생활 여건이 개선이 필요합니다. 여기에 맞춰서 GTX A라든지 위례선이라든지 위례가천선 같이 광역철도 시스템들이 하남시에 서비스 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네, 보시는 것이 그 위례신사선을 연장해서 하남 지역으로 하는 안 중에 하나입니다. 보시면 밑에 보이시는 것이 여기가 지금 위례신사선이고 이게 위례중앙역입니다. 현재는 여기까지 위례신사선이 계획되어 있고요.
저희가 이 유래 시민사설 연장을 해서 롯데 캐슬 아파트를 지나고 그 주민센터를 통해서 북유래인 유래 수축학교를 경유해서 가밀주구의 향후에 그 지하철 3호선 연장하는 1정거장과 환승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전체 노선 연장은 5km가 되고요. 정거장은 3개가 되어 있습니다. 이 중에 환승역은 지하철 3호선하고 환승하는 이렇게 정거장이 되겠습니다. BC는 0.7로 보통 예비타당성 통과하고 사업 진행하려고 그러면 기본적으로 111로 넘어가야 되는데 일단 0.7이 나왔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운행 구간은 유래 중앙역에서부터 가밀주구간에 가고요. 전체적인 수요는 한 12,000명 정도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공사비는 3,500억이고요. 총사업비는 4,800억입니다. 그래서 BC는 0.70이 나왔습니다. 지금 대도시권 광역교통 시행 계획이 7월에 수요 검토를 해서 제가 9월, 10월 그리고 11월에 기재부 예산 합의를 통해서 12월에 공청회 개최 및 시행 계획을 구시할 예정입니다. 저희가 이거 맞춰가지고 지금 이 사업을 제5차 대도시권 광역교통 시행 계획에 반영하려고 진행하고 있습니다. 네, 이상으로 간단하게 미래신사선 하남시권 연장하는 사업을 설명드렸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미래신사선 하남 연장에 대한 추진 방안 주제 발표를 해주신 동명기술공단 한석재 부사장님 감사합니다. 추가 내빈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정혜영 시의원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큰 박수로 맞이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다음 종합토론에 앞서 장내 정리를 위해 10분간 휴식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여기다 줄게. 좋은 거면 9시면 제가 라인 다 앉으셔서 소개해 주세요. 네, 맞습니다. 이거 마이크 나오게 이거 좀 만져줘. 이거 어떻게 하는 거야? 메모장. 메모장에 마이크가 나와요? 어떻게 해야 돼? 이거 이게 뭐야? 마이크 나오게. 설정이 들어가서 뭐를 누르는 거야? 이거만 누르면 돼요? 이거는 여기다가 놓는 게 제일 낫지 않을까요?
여기는 너무 사진 찍고 지금 눌러놓을까요? 아니면 스톱 빼놓고 있다가 이게 배터리 좀 정리되면 한번 그 시작점 멘트 한번 해주시고 사인 좀 드릴게요. 장례 정리 한번 해주시고. 나가셔야 되는데요. 3시 10분 정도까지 정리하시고 40분밖에 안 돼요. 차라리 말씀드렸는데 정리해 주시면 돼요. 네. 마이크 지금 정리해 주시고 하나 쓰시고 하나로 왔다 갔다 해요. 네, 잠시 후 위례신사선 하남 연장을 위한 전문가 토론이 시작될 예정입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네, 지금부터 위례신사선 하남 연장을 위한 전문가 토론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토론자 소개가 있겠습니다. 소개해드릴 때마다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서울과학기술대학교 김시곤 교수님, 대진대학교 김동선 교수님 참석하셨습니다. 서울시립대학교 이승재 교수님 참석하셨습니다. 서울대학교 조은래 박사님 참석하셨습니다. 한국민간투자학회 장영수 자문위원님 참석하셨습니다. 토론의 진행은 좌장이신 서울과학기술대학교 김시곤 교수님께서 맡아주셨습니다. 김시곤 교수님께서는 토론을 진행해 주시면 됩니다. 반갑습니다. 방금 소위받은
서울과학기술대학교 철도전문대학원에 근무하는 김시곤입니다. 제가 오늘 이 세미나에 그 자장을 의뢰가 와서 제가 곰곰이 생각해 봤습니다. 제가 이 현재 이현재 시장님은 한 17년 정도 잘 알고 지내고 또 그 추진력을 갖다가 전혀 의심하지 않기 때문에 이거는 충분히 가능하다 해서 제가 자장 수락을 흔쾌히 했습니다. 그리고 이게 핵심을 정확하게 알고 계셔야 되는데 오늘 이 토론을 왜 하느냐? 왜 하느냐면은 모든 철도는 국가 철도망 구축 계획에 올라가야만 그때부터 검토를 하는 거예요. 올라간 데서 다 되는 게 아닙니다. 그때부터 예비 타당 성조사하고 이런 걸 하는 거예요. 근데 해필이면 제5차 국가 철도망 구축 계획이 올해 12월에 공식을 해요. 내년 2월에 발표를 합니다. 그럼 요번 제5차 국가 철도망 구축 계획에 들어가지 않으면 또 5년, 10년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왜? 국가 철도망 구축 계획에 들어가지 않는 거는 아예 검토 자체를 안 하니까.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게 시점으로. 그럼 이 토론의 결과를 가지고 이제 여러분의 염원이라든지 그 다음에 뭐 단원서를 받는다든지 해서 이제 국토부하고 규제를 올려야 되는 거죠. 절실히 원한다. 우리 5차 국가 철도망 구축 계획에 넣어달라. 그 다음에 되고 안 되고는 예비 타당 조사를 통해서 할 테니까 그것 좀 도와달라. 그거 하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괜히 뭐 지식 전달하고 있는 게 아니고 반드시 여러분들이 이 예문을 받아 이게 전달해 주셔야 됩니다. 그게 핵심입니다. 자, 그러면은 오늘 이제 주제 발표는 제가 볼 때 동맹기술공단에서 위례신사선 하남 연장에서 가지를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한석재 그 전무님이 발표를 해주셨고, 그러면 이 주제 발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토론자를 어떻게 보시는가 하면, 첫째, 전체적으로 철도를 가장 많이 했던 분, 우리 대진대학교 김동선 교수님입니다. 이분이 첫째 발표를 할 겁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결국 이게 광주철도라는 게 서울시하고 경기도를 잇는 철도인데, 그럼 경기도 대표주자의 의견이 있어야 될 거고 서울시의 대표주자의 의견이 있어야 될 텐데, 두 번째 토론자로는 서울대 조홍대 박사님을 모셨습니다. 왜? 현재 서울시정연구원과 경기연구원이 가지를 하고 있기 때문에 토론자로 올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머리를 쓴 게 옛날에 경기연구원의 부원장을 하셨던 조홍대 박사님이 경기도를 대표해서 이야기해 줄 수 있겠다, 이렇게 판단을 했고,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이성재 교수님인데, 우리 이성재 교수님은 서울시립대에 계시고 서울시 입장을 조금 말은 우습지만 대변 차원에서 서울시는 어떻게 생각한다. 그리고 우리 예비 타당성 조사의 한 70~80% 우리 이성재 교수님 아세요. 그래서 이 부분을 아주 잘 아시는 분입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토론자는 국토부의 도로철도 도로국장까지 하셨고, 또 이 분야의 핵심이 강력도시철도가입니다. 강력도시철도 과장님도 하셨고, 그래서 이 행정 경력이 굉장히 많으신 분이죠. 행정고시 출신이고, 그래서 이분이 맨 마지막에 국토부 입장에서는 요건 이렇게 볼 수 있겠다. 또 특히 이분이 또 하남시 시민참여위원회예요. 그래서 다방면으로 대표를 할 수 있겠다, 이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각 방금 제가 소개시킨 드린 대로 한 분 한 7, 8분 정도씩 하시면은 충분히 되지 않겠냐 싶습니다. 요 포인트를 가지고 토론 내용을 들으시면은 이게 이렇게 돌아가는가 보다, 이렇게 알 수가 있습니다. 우선 대진대학교 김동선 교수님한테 마이크를 넘기겠습니다. 마지막에 하는 줄 알고 좀 김치말라고 했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예. 한 7, 8분? 예, 시간 많이 됐네. 제가 우리 이현재 시장님, 아까 우리 김치우 교수님 말씀드렸는데, 아주 오래전에 5호선 하남 연장할 때 국회 토론회에서 뵀어요, 사실. 그래서 어렵게 예탄 2번 하고 뭐 해서 하여튼
지금 현재 여러분 타고 다니는 그 하남선 5호선이 그 이현재 시장님 그 정말 열심히 추진하셔서 된 거. 저도 그때 조금 일조 한 것 같죠? 크게. 아, 예. 그리고 제가 이제 교산지구 그거 LH 4타 할 때, 오늘 여기 계시지 모르죠. 하여튼 저는 사실은 더 좋게 하려고 사실은 교산지구의 그 수요 규모로 보고, 그래서 이제 중간에 가밀역도 신설해서, 잠실까지 가는 그런 경전철로 이렇게 사실 제안을 했었어요. 근데 가밀지구 계신 분들, 뭐 다른 일반 분들 잘 이해를 못 하셔서 하여튼 애석하게 하여튼 3호선 열량짜리가 들어옵니다. 그러면 이제 운영 적자가 제가 보기에 많이 발생할 거고, 그 운전 식욕도 좀 늘어날 거고, 그럴 거예요. 그래서 좀 아쉬움이 사실 그때 좀 남았었어요, 사실은. 그러면 그게 잠실까지 가면은 중간중간에 뭐 3호선, 뭐 7호선, 9호선 다 그 5호선 쭉 환승하면서 잠실까지 찔러주는 그런 노선이었거든요. 다만 이제 환승을 해야 되는 그런 불편함은 좀 있었는데, 그래서 오늘 마침 검토하는 노선이 그 가밀까지 또 가는 노선으로 이렇게 역진설을 해놨더라고요. 자, 그래서 이제 우선 제가 첫 번째는 아까 그 동명 우리 한석재 부장님 말씀한 대로 이 위례 신도시가 송파하고 성남, 하남 이 세 지자체가 하나의 신도시를 이루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제 주어진 그 역, 뭐 이런 여러 가지를 고려해서, 그 다음에 이제 도시철도라는 게 되게 그 서울시는 서울시 구간에서 시종점이 끝나야 되는 그런 여러 가지 여건 때문에 민자 제한한 위례 신사선도 송파에서 끝나는 위례 중앙역이 된 거고, 트램도 마천서부터 해가지고 저 복정하고 그 다음에 최근에 오픈한 그 남위례역 이렇게 프레임을 하다 보니까 하남은 완전히 배제된 상태로 되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위례 신도시 전체의 그 주거면이나 전체 가로망 뭐 여러 가지 수요 이걸 봤을 때 트램하고 위례 신사선의 마지막 종착역의 위치를 적절하게 잡았어야 되는데 그때 한번 좀 애석하게 됐다는 말씀을 드리고, 어찌됐든 이게 민전 잘 가다가 하여튼 또 사업비 올라가고 여러 가지, 그래서 이제 GS가 드롭을 해서 다시 이제 재정으로 왔고 지금 이제 신속 예타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서울시는 자기들은 신속 예타이기 때문에 중앙역에서 끝나는 걸로 아마 일을 할 거예요. 그래서 우리 그럼 하남시 입장에서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고 했을 때, 아까 우리 차장께서 말씀하셨지만 가장 중요한 시급한 타겟은 5차 대도시 공약교통 계획에 반영하는 겁니다. 상위 계획에 반영이 돼야 그 다음 절차가 진행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급선무는 올 말에 끝나는 이 5차 대도시 공약교통 계획에 반영하는 게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다만 이제 그거 검토하면서 제가 조금 체크해야 될 것이, 아까 뭐 사타하면서 다 검토를 했겠지만, 위례 신사선이 지금 한 편성, 그러니까 열차가 한 번 다닐 때 열차가 세 량 이게 다닙니다. 그리고 이제 그 바퀴가 고무 바퀴로 되어 있어요. 고무 바퀴 3량 1편성으로 운전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이제 이 하남 연장선이 들어오면 가면서부터 출발해가지고 위례 중앙역으로 해서 신사까지 뒷결로 가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럼 서울시에서는 자기들 본선 구간에 혼잡을 양해할 수 있다 해가지고 여러 가지 이제 협의 뭐 이런 요구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기술적으로 좀 검토할 게 필요할 거고, 또 저희들보다 또 한 발짝 더 먼저 간 게 위례 삼동선입니다. 위례 중앙역에서 이제 분기 내려가서 저 성남 쪽 통해서 이제 광주 삼동으로 가는, 그게 현재 예타에 진행 중에 있어요. 그리고 그거는 4차 국가철도망에 기반영된 계획이에요. 그래서 그것도 이제 결국 중앙역으로, 위례 중앙역으로 와서 신사로 이제 가려고 하겠죠, 그것도. 그래서 결과적으로 위례 중앙역에서 분기해서 우리 하나는 위로 올라와서 우리 하남으로 오는 거고, 또 하나는
저 삼동으로 내려가는 이렇게 Y자로 분기가 될 수밖에 없는 형태예요. 그래서 과연 위례 신사선이 본선에서 그걸 받아줄 수 있는 건지 기술적으로 문제가 없는 건지 이런 부분이 좀 또 서울시와의 또 아주 그 오랜 그 협의가 또 있어야 될 거고 그런 것들이 앞으로 진행돼야 될 겁니다. 아마. 그리고 이 5차 여기 이제 망계획이 돼서 이제 이게 사회개혁으로 반영이 되면은 그러면 아마 이제 그 다음 순서로 뭐 예타도 하고 뭐 이렇게 쭉 절차를 진행할 거고 아마 이제 서울시하고 연결되는 거니까 광역철도로 진행을 해야 될 겁니다. 아마. 그래서 그렇게 되면은 7대3이 되니까 국고 70%를 받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30%는 이제 하남시가 내야 됩니다. 아까 뭐 한 4천 몇 억이라고 되는데 아마 경기도가 일부 뭐 한 10% 하여튼 뭐 거의 안 주는데 조금 주던가 하여튼 근데 상당 부분은 하남시가 예산 그 확보를 해야 될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제가 누구하고 또 얘기하다가 혹시 이제 이거 제 그냥 마이너한 아이디어로 그 서울시하고 협의해서 중앙으로 해서 이제 신사까지 가는 게 좀 어려우면 어떤 친구가 저보고 그러면 위례 삼동선 그 라인하고 지금 우리가 하는 이 위례 하남 연장 이거를 같이 묶어서 감일 쪽으로 해가지고 송파 쪽으로 몇 개 역을 추가하면서 잠실로 가는 그 라인은 어떠냐는 말씀을 한번 해서 제가 뭐 이거는 뭐 지금 여기서 말하는 위례 신사선 연장선하고는 조금 결은 다르지만 추진할 때 또 이런 것도 새로운 축이 왜냐면 위례 신사에서 도저히 우리는 뭐 못 받아주겠다 안 된다 막 이렇게 된다라고 했을 때는 위례 삼동선을 같이 받아오면서 송파 쪽을 거쳐서 잠실로 이렇게 가는 그런 신규 노선 발굴도 할 수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하여튼 전반적으로는 어쨌든 여기 계신 그 하남 위례에 계신 분들 여러 가지 그동안 소외되고 또 뭐 사업이 오래 지연됐습니다만 새로운 기회가 이제 주어졌다고 보고 앞으로 더 열심히 노력을 해서 꼭 올 연말에 5차 대도시 과학교통계획에 반영됐으면 하는 그런 바람으로 제 프로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크게 한 두세 가지인데 위례는 하남, 성남, 송파로 구성되어 있는데 위례 하남에 하남은 돈만 내고 철도 혜택을 하나도 못 받으니까 억울하다. 근데 그 이유는 철도가 세 가지 종류가 있어요. 혜택적으로 도시철도, 서울시만 왔다 갔다 하는 게 도시철도고 서울시하고 경기도까지 왔다 갔다 하는 게 광역철도고 서울시 경기도 나머지 지역까지 가는 게 지역간 철도예요. 우리 이제 두 가지 말면 되는 거죠. 도시철도와 광역철도. 근데 위례 신사선은 도시철도예요. 이렇게 서울시에서 서울시까지 가야 되는 게 행정구역으로. 그런데 우리 하남은 가밀주까지 가면은 이제 위례 중앙에서 가밀주까지는 광역철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국통이 어려운 거예요. 그렇게 하기 때문에 요번에 민자 사업에서 지에서 그만둔 게 의해 보면은 굉장히 좋은 기회다. 왜? 위례 신사 자체를 재검토하면서 강제철도를 넣을 수 있는 기회가 생겼기 때문에 약간 전화유 우리 위례 주민 입장에서는 전화유국의 기회가 온 거예요, 사실은.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요거는 이제 우리 동명기술단의 한석재 부사장이 좀 답변해 주셔야 되겠는데 위례 신사선이 한 번은 삼동으로 가고 한 번은 가밀로 가면은 이제 Y자 형태가 생기기 때문에 Y 분기라고 그러거든요. 그러면은 혹시 위례에서 신사에서 위례 중앙역까지 있는 본선에 용량이 차지 않느냐, 운행시기이 어떻게 되느냐, 요게 이제 질문입니다. 이게 가능하냐, 가능 안 하냐, 이제 답변을 주시면 되겠고, 혹시 가능 안 하다면은, 이렇게 Y 분기를, 이쪽도 Y, 이쪽으로 Y 하면은, 이쪽으로 더 갈 수 있잖아요. 뭐 삼각선이라고 그래요. 삼각형 모양이 생긴데서. Y 분기 하지 말고 삼각선을 만들자. 그러면은, 신사에서 위례의 용량이 갈게 삼동에서 가밀로 가기 때문에 정확히 문제가 안 되죠. 그
그것도 우리 한석재 부사장이 답변해 주셔야 돼. 만일에 그게 가능하다면 Y 분기가 아니고 삼각선 분기를 통해서 용량 해결할 수 있느냐? 저는 굉장히 중요한 질문이라고 봅니다. 왜냐? 서울시에서 용량 따지고 해서 우리 못 하겠다 그러면 강력 출동이기 때문에 서울시에서도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서울시, 경기도가 오케이야 국토부가 받아줍니다. 아주 좋은 포인트를 말씀해 주셨고, 두 번째는 이제 서울대학교 조은미 박사님한테 넘기는데, 혹시 내부의 토론을 마치고 난 다음에 여기에 플로어에 계신 분 한 두 분 정도를 바로 직접 질의응답을 할 겁니다. 왜냐하면 그 사이에 지금 오시지 않는 분이 QR로 질문을 할 수 있는데 그 작업도 하는데 시간이 좀 걸리기 때문에 요 내부 끝난 다음에 한두 분 질문을 제가 받을 테니까 꼭 준비하고 계세요. 자, 두 번째는 서울대학교 조은미 박사님이 전 경기연구원의 본장을 하시면서 느낀 이 미래 연장선에 대한 토론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방금 소개받은 서울대학교의 조은미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그 미래신사선 하남 연장 전문가 토론회에 와서 이렇게 토론하게 돼서 저는 굉장히 반가운 마음입니다. 사실은 제가 이제 경기연구원에서 한 27년 정도 근무를 하면서 주로 담당했던 게 방역교통 업무였습니다. 그래서 3차 대도시권 방역교통 시행계획, 4차 대도시권 방역교통 시행계획의 경기도 계획들을 중앙정부 국가에 반영시키는 이제 그런 작업들을 계속 했었고요. 오늘 이렇게 제가 그 하남 미래 신사선 하남 연장 이제 내용들을 보면서 바로 직전까지 제가 검토했던 게 하남 3 그 미래 3동선 그 사전 타당성 조사 그 국토부 대광위에서 이제 사전 타당성 조사 요구를 요청을 해가지고 검토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이 자료를 이렇게 받고서 과연 이 하남 위례 쪽으로 연장되는 노선들은 또 어떻게 진행이 될 건지 굉장히 궁금했는데 오늘 와서 이제 또 좀 이렇게 설명을 들으니까 방향에 대해서 좀 어떻게 하면은 이게 효율적으로 진행될 수 있을까 그런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경기연구원에서 근무하면서 이렇게 3차 대도시권 방역교통 시행계획이라든지 4차, 지금 이제 5차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각 시에서 많은 이 철도 사업들이 올라옵니다. 그럼 이 철도 사업들을 어떤 기준으로 이렇게 우선순위를 매길 것이냐, 이 명확한 기준이라고 하기에는 많지는 않지만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들이 보면은 이 도로 혼잡이 너무 심해서 이거는 좀 철도와 같은 대규모 대중교통 시설이 투입이 돼서 이 교통 혼잡을 완화시킬 필요가 있다라고 보여지는 그런 노선들을 이제 좀 우선적으로 이제 보고 있고, 또 한 가지는 이제 어느 정도 또 수요가 있어서 이제 경제적 타당성들이 있는 그런 노선들을 이제 아무래도 좀 우선적으로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경제적 타당성은 있다 하더라도 이게 과연 재무적으로 사업 추진 자체가 가능할 것인가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도 이제 보는데, 사실은 지금 미래신사선 같은 경우는 잘 아시겠습니다만은 미래 신도시를 개발을 하면서 이게 광역교통 개선 대책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미래 신도시 광역교통 개선 대책을 할 때는 사실은 위례 신사선만 있었던 게 아니라 위례 가천선까지 해서 2개의 철도 노선이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좀 2008년도에 반값 아파트 그래가지고 좀 그 입주자의 부담을 줄여주기 위한 그런 정책들이 추진되면서 위례 가천선은 이제 없어지고, 그리고 위례 신사선만 진행이 됐는데 이제 그것조차도 진행이 이렇게 계속 늦어지고 하다 보니까 이렇게 아직까지도 개통이 안 된 이런 상태로 되어 있는 거죠. 사실은 이렇게까지 개통이 늦어지기가 쉽지가 않은데 이게 조금 많이 이게 3개 지자체가 또 이렇게 걸려있는 문제다 보니까 아마 그런 부분에 있어서 국토부와의 협의 이런 부분들이 어려워져가지고 좀 진행이 늦어진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오늘 지금 동명기술공단에서 이제
발표를 해주셨고, 이게 아무래도 뭐 경기도에 올라가고 이제 또 국토부에 이제 올라가는 이런 과정 속에서 제가 이제 좀 자료를 지금 현재 이 지역의 도로 혼잡이 어느 정도나 지금 혼잡한 상태고, 이 철도 건설을 통해서 그 도로 혼잡이 어느 정도나 개선될 건지, 뭐 오늘 발표 자료가 뭐 워낙에 간단하게 이제 설명을 하시다 보니까 뭐 이미 다 분석은 돼 있겠지만 이제 그런 것들은 빠져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하여튼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이 철도 노선을 건설함으로 인해서 얻게 되는 효과가 과연 무엇인지, 이런 부분들이 좀 명확하게 나올 필요가 있겠다 하는 이제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앞에서도 이제 좀 말씀해 주셨지만, 사실은 이제 기존의 위례 3동선이라는 게 지금 뭐 예타 이제 추진되고 있고 뭐 이런 과정 속에서 갑자기 이게 위례 3동선은 뭐고, 이게 위례 신사선이 하남 쪽으로 이제 올라가는 또 지선 개념으로 이게 진행이 된다고 하면, 이제 철도를 하시는 많은 분들은 과연 이 접속 관계는 어떻게 되는지, 그 앞에서도 좀 말씀하셨지만 분기는 어떤 형태로 갖고 갈 건지, 이제 이런 것들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들이 이제 많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들을 좀 명확하게 이제 좀 정리를 할 필요가 있겠고, 마지막으로 이제 한 가지 사업 추진 어떤 가능성을 좀 높이자라고 하면, 지금 위례 신사선은 이제 서울시가 중심이 돼서 이제 도시철도로 진행이 되고 있는데, 이게 지금 하남시하고 연결, 위례 3동선은 지금 이제 그걸 방역철도로 진행을 이제 하려고 하는 상황이고요. 이게 방역철도랑 도시철도는 어차피 철도 시스템은 똑같지만, 이게 행정구역을 뭐 2개 이상의 행정구역이 이렇게 행정기관이 이제 겹친다든지 이러면 이제 방역철도로 지정할 수 있는데, 이게 방역철도로 지정되는 게 왜 중요하냐면은, 이 방역철도가 되면은 사업비의 70%는 중앙정부가, 그리고 30%는 지방정부가 되고, 그리고 경기도하고 지자체 간의 관계도 그거는 50대 50으로는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70%가 중앙정부고, 15%가 경기도고, 또 15%가 하남시가 되는 이런 구조인데, 이게 만약에 도시철도가 되면은 100%, 그러니까 그 60%, 그 중에서 60%는 중앙정부가 되고 40%는 이제 지방정부가 되는데, 그 40% 중에 경기도는 5%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95%가 해당 지자체에서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남시의 부담이 엄청나게 늘어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사업이 진짜 제대로 추진이 되기 위해서는 하남시에서는 제일 적극적으로 추진하셔야 될 게, 이제 이 사업 자체를 도시철도가 아닌 광역철도 사업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뭐 경기도라든지 뭐 국토부 대방이라든지 이런 관계기관과의 협의를 통해서 이게 왜 광역철도로 지정되어야 되는지, 그런 논리들을 좀 만들어서 진행을 하시는 게 좋겠다, 뭐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뭐 저는 나중에 혹시라도 뭐 질문 사항들 있으면은 추가적으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그 두 가지인데, 첫 번째는 위례 신사선이 다시 강력적으로 와입 분기가 되면은 원래 하려고 했던 위례 3동선의 운행 횟수가, 운행 간격이 늘어나지 않느냐, 이용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게 핵심 첫 번째 코멘트고, 두 번째는 도시철도라면은 하남시 부담이 더 많이 부담이 되니까 강력철도로 해라. 근데 그걸 크게 걱정 안 해도 됩니다. 위례 중앙역이 서울시로 되어 있기 때문에 자동으로 강력철도로 될 겁니다. 제 생각인데, 그래도 어디야 부원장님이 우려하시니까 한번 체크해 보십시오. 자, 세 번째는 서울시립대 이성재 교수님한테 넘기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서울시립대 이승재입니다. 네, 서울시 입장에 대해서 저도 이제 구체적으로 잘 말씀은 없으나, 서울시 입장도 이제 도시철도와 광역철도 입장에서 서울시도 이제 비용을 좀 세이브할 수 있기 때문에 70% 이상을 이제 중앙정부에서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것도 하나의 이제 서로 니고시에이션 할 수 있는 요인이다라는 거고, 왜냐하면 운영 같은 경우도 이제 사실 서울시에서는 몇 년 전에 정한 게 직결하지 않고 다시 갈아타서 다시 연결해라 이런 걸 원칙을 세웠는데,
그런 부분들도 이제 완화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이제 사실은 시장님이 제 행정적인 프로세스로 이제 많은 그 이득을 얻을 수 있는 그런 요인이 되는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서울시 같은 경우는 아까 김시건 처장님이 얘기하신 것처럼 도시철도 기본 계획을 지금 서울정부에서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이제 지금 약간 중간 정도 단계이기 때문에 거기 팀이라는 걸 이제 적극적으로 얘기를 해서 이거에 대한 어떤 미래 그 계획에 반영하는 게 굉장히 이제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궁극적으로 이게 이제 KDI로 갈 수도 있고 혹은 뭐 행안부 산하의 리맥으로도 갈 수 있을 것 같기도 한데 그거는 이제 또 고려사항이에요. 사실은 이제 저희가 예타를 할 때 이제 두 가지 그 기관에서 역할을 크게 하는데 하나는 이제 KDI의 피맥이고 하나는 이제 지방행정연구원의 이제 리맥인데 리맥 같은 경우는 이제 지자체에서 돈을 조금 더 조절을 좀 많이 하는 그런 수준이지만 오히려 이제 통과하는 거는 피맥 KDI보다 훨씬 쉽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나중에 이제 선택을 좀 하셔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고 왜냐하면 이제 하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어느 정도 재원을 부담하더라도 그런 어떤 그 행정적인 프로세스에서 전략을 이제 고민을 하셔야 될 것 같고 또 하나는 이제 실제적으로 우리가 이제 뭐 피맥에 관한 리맥에 관한 이제 예비타당성 지침회의에서 이제 이게 경제성 분석이라든지 뭐 재무성 분석 이제 이건 이제 재정 사업이기 때문에 이제 경제성 분석을 주로 할 텐데 경제성 분석을 해서 BC라는 걸 계산을 해가지고 그게 이제 주요한 어떤 통과하는 크리테리아가 되는데요. 물론 그게 이제 AHP라는 게 있긴 하지만 지금 BC의 그 어떤 값 자체가 되게 중요합니다. BC를 계산할 때 이제 베네핏과 코스트, 비용 두 개로 나눴는데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제 여기 이제 주민 설명을 했으니까 베네핏에 해당되는 것들은 이제 주로 교통 수요라는 부분이 있는데 교통 수요 부분에서 주민들이 뭐 약간 노력을 해야 될 수도 있어요, 사실은. 왜냐하면은 이제 그 BC 분석을 하고 그럴 경우에 이제 여러 가지 자료들을 수집을 해서 그거를 가지고 이제 정산을 하거나 수요 예측을 할 때 주로 뭐 아까 조용래 교수님이 얘기하신 혼잡률 그런 것도 중요하지만 대중교통을 얼마나 타고 있는지 뭐 이런 것들 스마트 카드 이런 걸 가지고 많이 쓰니까 대중교통 이용률 이런 부분이 아까 하남시가 다른 지자체에 비해서 좀 적던데 좀 더 적극적으로 이렇게 대중교통도 이용을 하고 그러면 그게 이제 우리가 편익을 분석을 할 때 조금 긍정적인 요인으로 이제 작동을 할 수 있고 비용 부분 같은 경우는 사실 이제 전문적인 영역이기 때문에 아까 뭐 동명에서 하네요 그런 부분에서 좀 더 이제 밸류 엔지니어링 이런 걸 이제 고려를 해서 조금 이제 강할 수 있는 부분들을 이제 좀 고려를 해야 되는데 편익 부분 같은 경우는 뭐 일단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지금 이제 제가 보고서를 기존 사전 자료를 보니까 BC가 한 0.7 정도 나온 것 같은데 물론 이게 이제 실제적으로 이렇게 보니까 부분적으로 뭐 한 역당 2,000명 정도 뭐 수요가 있는데 그건 사실 너무 작은 수준이긴 한데 사실은 이제 제가 사실은 3호선 연장이랑 9호선 연장 했어요 여기 하나에 예비타당성 사실은 많이 하는 이유가 제가 예비타당성 지침을 1판, 3판, 4판, 5판 주저자거든요. 그래서 그걸 어떻게 계산하는지를 제가 다 만들어냈기 때문에 그런 거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뭐 분석을 엄밀히 하게 되고 근데 그때 3호선 연장은 0.6이 나왔어요. 0.6이 BC가. 그래서 통과됐잖아요. 그래서 실제적으로 0.7 정도면 뭐 나쁘지는 않은 숫자인데 그게 이제 KDI로 가면 엄밀하게 그걸 검증을 하기 때문에 그게 이제 낮아질 수도 있죠. 그래서 그 부분을 이제 조금 높이기 위해서는 아까 얘기한 것처럼 어떤 수요에 관련된 부분들을 주민들이 좀 노력을 해줘서 활동을 많이 해야죠. 뭐 서울로 왔다 갔다 해가지고 특히 여기 하남에서 강남까지가 사실 굉장히 중요한 노선이기 때문에 그러면 이게 되기만 하면 사실은 강남 바로 옆에 있는 환경적으로 굉장히 좋기 때문에 더 활기 좋은 도시가 되지 않을까 이런 걸 기대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좀 더 나중에 5차 철도망의 구축 계획이 올라갔다는 가정하에서 그 다음에 예비 타당 조사를 받을 텐데 예비 타당성 조사에서 경제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아마 버스카드라든지 이런 실습도 보는가 봐요. 근데 가밀지구도 지금 조금만 하고 가밀지구 뒤에 우리 교산지구는 아직 완성되지 않아가 이 답변은 어디서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우리 혹시 가능하면 박사관님 해주시든지 지금 현재는 카드 데이터가 그렇게 많지 않는 상황일 수밖에 없는데 이게 5차 철도망에 들어가고 예타를 통과하고 하더라도 이 하남 연장이 실제로 개통되려면은 놀라지 마십시오. 빨라도 2033년입니다. 빨라도. 왜냐면은 그때 지금 내년에 철도망 구축계획 올라가고 그 다음 예타는데 보통 한 2년 정도 걸립니다. 2년. 예타 끝나면 설계하고 공사하고 하는데 보통 7년 걸려요. 그럼 개통되는데 2033년이기 때문에 그때는 교산지구 다 되는 거죠. 그럼 그거까지 해가지고 가능하시면 답변을 좀 주시고 두 번째는 그 데이터를 갖다가 좀 많이 올리기 위해서 좀 시간 나실 때마다 강단 좀 하시래요. 열심히 다닙시다. 자, 마지막으로 우리 국토부에 계셨고 또 이 업무에 대해서 워낙 잘하고 원래 이 강일도 칠도 과장님도 하셨기 때문에 아마 전략적인 멘트가 있을 거라고 봅니다. 좋은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현재 하남시 시민참여혁신위원회 교통분과 위원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다름 아니라 저는 국토부에서 여러 보직을 많이 거쳤는데요. 특히 종합교통정책관을 할 때 하남 신도시 택시 사업구역을 공동사업구역으로 통합시켰습니다. 그 당시 아무도 그런 얘기를 하지 않았는데 왜 이런 문제가 생기냐면요. 예전에는 도시 사이가 강이나 농경지가 있으면서 생활권이 다 분리가 됐어요. 근데 자꾸 그 생활권이 그 행정구역 사이로 들어와버리니까 행정구역하고 생활권이 안 맞는 겁니다. 근데 택시 영업 면허는 행정구역 단위로 돼 있거든요. 이게 위례 신도시 내에 거기가 한 3분이 돼 있잖아요. 서울 이렇게 성남하고 하남이 돼 있는데 이마트는 하남 쪽에 있고 북쪽에 저쪽에 있고 근데 여기서 내려가고 택시가 넘어가면 사업구역을 벗어나는 거예요. 근데 이건 아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교통을 좀 많이 하다 보니까 그런 차관을 어디서 얻었냐면요. 김포공항이나 인천공항에서 차관을 했었어요. 그거 보면 양쪽을 이렇게 할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광명하고 서울 저쪽이 돼 있고 안양 같은 공동사업구역이거든요. 근데 그런 것이 늦어버리면 갈등이 생기서 안 돼요. 초반에 그래서 서둘러 2016년대 그 사고역을 통합했거든요. 이게 당시에도 그렇게 되면 이제 길 건너서 타도 뭐 그런 것이 문제가 안 되죠. 여기서 들어가는 것이 시외버스, 지금은 좀 다르지만 시외택시 요금도 안 된 거예요. 이게 뭐든지 좀 행정이라든가 이게 좀 앞서가지고 하면 일이 쉬운데 늦으면 힘든 거예요. 그래서 지금 시장님이 이렇게 추진하는 이 가밀 연장 같은 경우도 마침 좋은 케이스가 기회인데 지금 이 재정사업 전환되면서 좀 속도가 붙었잖아요. 초반에 이렇게 바로 참여해가지고 연장 사업도 초반에 같이 갈 수 있게 하면 참 잘 된 것 같습니다. 보통 이제 이래가 이렇게 보면 이래 지역이라는 것이 교통이 어떻게 보면 서울하고 연결되어 있으면 서울시를 주관하니까 이게 서울만 하는 거예요. 근데 그건 아니거든요. 각자 행정구역에 그 도시내 교통이라는 게 있거든요. 이게 하남 시내 교통이 있다고요. 그래서 이번에 가밀 연장 이것은 좀 당연히 돼야 되는 거. 그동안에 맨 처음에 계획을 세울 때 이런 거 너무 서울시에 주관하다 보니까 이게 가만히 안 된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게 들어가고 특히 이 노선이 중요한 게 삼성역을 가요. 왜냐면 이쪽에 나중에 교통이 전부 다 삼성역 중심으로 연결되거든요. 근데 삼성역까지 이래중앙역에서 5개 역이잖아요. 여기 3개 역들에도 8개잖아요. 보통 서울시 지하철 2분 간격, 2분 단위로 역 하나가. 이게 2분 해도 28, 16이고 3분 해도 한 20분이면 되잖아요. 보통 우리가 GTX 한 역이
3분 잡고 도시철도가 2분 잡거든요. 역 하나씩 통과하는데 8역밖에 안 되거든요. 보면. 그러면 도로교통 같은 경우는 이게 뭐 러시아어나 뭐에 비해서 변동성이 많은데 그래도 기본을 도시철도로 깔아놔야 아무래도 시민이 편하게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이쪽 연결하는 것은 참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그리고 이 보통 그 도시철도가 이렇게 분기가 되는 거 있잖아요. 이건 선진국 도시에도 많이 있어요. 특히 광역교통이 제일 잘 되는 게 프랑스판인데요. 이게 왜 그러냐면 우리가 그 아령같이 이렇게 H자로 이렇게 갈라지는 걸 생각하시면요. 중심부는 옆에 지선은 들어왔다가 중심을 같이 가면 한 번은 이쪽에서 가면 이쪽에 가면 여기는 차가 많이 달고 지번은 시계역은 다르지만 아니지 않습니까? 이런 케이스가 많이 있어요. 이렇게 지선 달라내는 게. 그리고 아주 또 특별한 케이스는 끝의 부분에서는 단선으로 돌려버리거든요. 서울 쪽 6호선인가 8호선인가 그쪽도 있죠. 은평구에. 그런 것들이 공사를 바뀔 수가 있거든요. 근데 여기는 이제 지선으로 빼는 건데 기술적으로는 문제가 안 될 겁니다. 그리고 앞에서 이렇게 많이 말씀 주셨지만 이게 이제 하려면 행정적인 거, 그 다음에 이제 재정적인 거, 기술적인 것을 이렇게 좀 같이 구분해서 어떤 것은 선호가 좀 있고 어떻게 보면 병행해서 다르면 특히 우선 제주기 국가계획이 들어가 있어야 됩니다. 국가계획이 없으면 사고를 할 수가 없어요. 이게 우선 철도망 계획이 들어가고 그리고 국가계획이 들어가 있어야 나중에 어떤 국가 예산을 받는 끈앞이 되는 거지. 아무것도 없으면 기재부란 데는 무슨 국회의원 있으면 그냥 나도 붙이게 잘라버려요. 전문가들 교수님 계시니까 이런 데서 수요조사 이런 것에서 잘 반영하면 그게 거기서 조금씩 차이가 납니다. 투지 의지도 들어가고요. 그래서 그런 것하고 특히 재정적으로는 이게 사업비가 많이 들어요. 요즘은 지금 5km에 4,800억이면 키로당 1,000억씩 들어가는데 여기는 시도 나는 복지 예산 이런 것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좀 가능하면 국비 많이 받아내는 게 시장님 문제 그래가지고 잠실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기술적인 문제는 그런 좀 용역사한테 많이 고민을 시키고 그러면 효율적으로 될 수가 있어요. 왜 그러냐면 중요한 게 이게 용량하고 시격이거든요. 인원이 많은데 용량이 안 맞으면 저 김포 무슨 라인 있잖아요. 그런 거라요. 왜냐면 김포는 모든 것이 그 노선이 그 병목까지 김포가 그쪽 들어와야 되거든요. 근데 다행히 지금 하남시는 다양한 노선을 끌고 들어왔기 때문에 이게 되잖아요. 그리고 이미 이런 곳에서는 노선을 끌고 올 수밖에 없어요. 왜 그러냐면 철도라는 것은 아주 그 단점이 뭐냐면요. 도로는 건설에는 자기 차를 가져와서 하기 때문에 운영을 신경 쓸 필요가 없어요. 근데 철도는 기본적으로 건설하면서 차량 기지가 있어야 되고 이 차량을 운영하는 게 있어야 돼요. 근데 다행히 요즘은 무인운전이 많이 들어가니까 운영비를 좀 줄일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그 용량이 적정하게 이제 나중에 2량인지 3량인지 1량인지 그리고 시격의 문제 같은 거 들어가죠. 보선 서울 보선을 타보시면 아시겠지만 보선에 다른 게 없어요. 사람들이 일반보다 급행을 타요. 근데 급행에서 밀리잖아요. 근데 내가 보면 서울 보선의 문제는 저게 시격도 자주 오거든요. 그 지금 편성이 6편성인가 7편성인데 그 편성을 좀 늘려야 되고 플랫폼 보면 충분히 여유가 있거든요. 그거 늘리면 그것이 빨리 해결이 되는데 방향을 엉뚱해서 잡는 것 같더라고요. 시격은 좀 충분히 자주 오거든요. 일반 하나, 급행 하나 이런 식으로. 이게 나중에 그런 기술적인 부분도 좀 꼼꼼히 봐서 그 용량의 문제하고 시격의 문제 있지 않습니까? 그거 꼭 챙기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 말씀 한번 드리고 싶어요. 중국 속담에 이런 말이 있어요. 물론 이제 걔는 도로라고 말을 썼는데 그때는 그 요치고 선수로란 말이 있어요. 중국 속담에. 그게 뭐냐면 부자가 되려면 길을 닦으라는 말이 있어요. 이게 여기서 길이라는 것은 뭐냐면 단순히 지금은 도로만이 아니라 교통이 편리해야 돼요. 교통이 편리해야 그 도시가 발전하고 일자리를 하고 그런 거지 주변에서 자꾸 막아갖고 될 일이 아니에요. 지금 제가 보기에는 이 수도권의 문제가 어떻게 있냐면요. 지금 국간의 경쟁보다도 어떤 메가시티 경쟁이거든요. 우리나라는 크게 보면 수도권이라는 데가 있고 불경이라는 데가 또 대항할 수 있는데 일본 같은 경우는 동경권이 있고 오사카권이 있고
중국 같으면 북경 있고 뭐 상하이 이렇게 그런 게 있잖아요. 홍콩 이렇게. 지금 제가 보기에는 수도권이 뭐냐면 어느 집안인들이 잘 되려면 맛 있잖아요. 맛이 자기가 굳은 것은 좀 하고 좀 좋은 것은 아우들한테 해보려야 돼. 지금 서울이라는 지자체가 주변 교통에 대해서 나몰라라고 막으려고 하고 이래갖고는 안 돼요. 서울이라는 것이 지금 대학 같은 것은 자기가 독점해버리고 그건 아니잖아요. 서울이라는 것이 인천에 있는 공항도 이용하고 주변 경기도에 있는 주택에서 많은 주택은 더 오잖아요. 근데 그런 게 좀 불안할 것 같아요. 근데 아이가 먼저 이 교통이라는 것을 관심을 가지시고 그 말은 요치고 선수로 길을 열에 부자가 되려면 길을 닦아라는 중국 속담이 있어요. 또 나중에 또 추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좀 제가 볼 때 굉장히 중요한 얘기 하시는데 시기적으로 딱 필요할 때 그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딱 치고 들어가야 된다는 게 중요한 것 같은데 저는 그런 이야기 많이 들었어요. 왜 미래 신사서 할 때부터 더 느리지 않았느냐. 그 다음에 미래에서 트렌하는 자체도 왜 그러면은 하남 지역에 좀 통하게 만들지 않았냐. 그때 왜 가만히 있었냐. 이런 이야기가 많이 있어요. 그때는 또 그때의 그 시장님의 영향이고 제가 볼 때는 이현재 시장님의 영향을 충분히 알고 있으니까 이 시기적으로 힘을 확 몰아가지고 나갈 필요가 있겠다 느끼고 그 다음에 이렇게 와이 분기하고 치스나는 거는 선지 내용이 많으니까 그건 너무 당연한 거다. 단지 영양부터만 좀 제대로 해라.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이런 세세한 걸 갖다가 전문가를 잘 활용하면은 값을 올릴 수 있으니까 전문 기술자 그 다음에 우리 교통 전문가하고 친하게 지내시랍니다. 그렇게 할 수 있겠죠. 네. 마지막으로 서울시가 좀 통하게 돌았으면 좋겠는데 맨날 자기 지역만 챙기고 자기는 경기도 안 오는 거지 그렇게 하는데 요거는 누구한테 요거는 우리 당위원장님이 좀 정치적으로 해결을 하셔야 되거든요. 예. 자, 내부의 토론자의 지점 토론은 이제 다 들었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여러 질문에 대한 QR코드를 준비하고 있을 겁니다. 그 사이에 플로어에서 한두 분 꼭 질의를 하셔야 됩니다. 그럼 제가 계속 네, 저희 소속 이름하고 질의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저 질의한 답변은 이 토론자 중에 하실 분이 제가 판단해 볼게요. 예, 반갑습니다. 오늘 그 토론의 소속하고 이름. 네, 제가 얘기를 하겠습니다. 토론에 준비해 주신 그 관계자분께 감사드리고요. 저는 미래신도시 시민연합 공동대표를 맡고 있는 김광석입니다. 먼저 제가 현재 그 사항들을 약간 제가 말씀드리고 질의를 드리는 시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미래신도시가 지금 인구 13만의 대규모 신도시입니다. 정부가 2008년도에 분양에 앞서 강력교통 대책을 발표를 했고 그 발표할 때 위례 신사설이 포함됐습니다. 우리 주민들은 정부의 법적 계획을 믿고 거기에 따라서 우리는 강력교통분담금 1조 7천억을 부담했습니다. 그 금액 안에는 위례 신사설이 2,300원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위례 신사설을 서울도시철도에서 공사를 하면서 우리 하남 주민들은 완전히 배제되어 버렸습니다. 우리 위례 신도시의 인구의 3분의 2가 경기도민이고 강력교통분담금의 3분의 1을 우리 경기도민이 냈습니다. 그런데 철도에서는 하남 주민들이 완전히 배제됐습니다. 이게 말이 되느냐? 우리 강력교통 대책을 수립할 때 분명히 지자체가 의견을 제시할 것인데 하남시가 도대체 무엇을 했는가? 이렇게 하남 주민이
홀대를 받고 있는데 하남시가 위례동 주민에게 무슨 말을 할 자격이 있는가? 그 말씀을 드리면서, 그리고 우리 지금 가천시 같은 경우에는 인구 8만입니다. 8만의 가천시에 4호선 중전철역이 5개가 들어가 있습니다. 우리는 13만 인구를 가지고 있는 대규모 신도시입니다. 가천은 지금 위례 가천선을 추진하고 있는데 위례 가천선 역도 4개 역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13만인데 강력교통 분담을 또 내는데 우리는 아직도 한 개역도 들어올까 말까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것이 형평과 상식에 맞는가 이런 부분을 한번 떠지고 싶고요. 제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례 신도시가 13만 인구를 가지고 있는데 여기 딸랑 한 개 있는 것이 타당한 것인지를 전문가에게 묻고 싶고요. 두 번째, 우리가 동일한 도시에서 우리 똑같이 강력교통 분담을 다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서울 주민은 철도 혜택을 보고 하남 주민은 철도 혜택을 못 본다는 것이 이것이 타당한 일인지 올바른 정책인 건지 그것을 묻고 싶고요. 세 번째, 지금 우리 하남에서 이야기는 하남에서 현장에서 가미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만 우리는 강력교통 대책에 따라서 위례 주민들은 강력교통 분담금을 냈습니다. 법적 계획에 따라서 돌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법적으로 보호받을 이익을 갖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기다가 가미를 넣게 되면 우리가 보호받을 이익이 사라진다고 우리는 보고 있거든요. 따라서 위례 신사선 본선이 그대로 위례 신도시 내에는 들어와줘야 됩니다. 한두 개가 들어와줘야 됩니다. 그것이 우리는 정상적인 수준이지 이걸 가미를 넣게 되면은 우리가 강력교통 분담을 낸 것을 주장할 수가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하남시가 만약에 지금 위례에서 갈밀로 들어가는 부분을 강력교통 시행계획에 넣는 것은 좋지만 그와 별개로 위례 신사선 재정 사업을 할 때 당연히 우리는 강력교통 분담을 냈기 때문에 대강을 압박하든 국토부를 압박을 해서 위례 신사선 본선이 한두 개 더 위례 신도시 내로 들어온 그 전략도 같이 검토해야 된다. 저는 그래서 그 부분을 지금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상했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보통 질의 답변은 주제 발표자가 주로 하는 편이고, 주제 발표자가 자신 없다 그러면 저한테 넘기세요. 어렵다니까 그렇게 하면 되고, 그 다음에 지금 원래 한 두 분 받으려는데 벌써 준비가 되기 때문에 바로 QR을 넘어가겠습니다. QR 질의는 누가 하실래요? 제가 네, 잠시 QR에 있어서 설명 먼저 드리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앞에 보이시는 여기 QR코드를 개인 카메라로 스캔하시면 하나 URL이 뜨실 겁니다. 그래서 그 URL을 통해서 궁금하신 질문들을 남겨주시면 저희 앞에 계신 토론자분들 포함해서 자장님께서 답변을 해주시는 형식으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지금 개인 핸드폰을 준비하셔서 앞에 QR코드를 찍으시거나 갖고 계신 이 리플렛 뒤에 보시면 QR코드 같이 있습니다. 이 QR코드를 찍으셔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QR코드를 입력하셔서 들어오신 다음에 지금 맨 위에 있는 질문은 예시로 저희가 올려놓은 질문인데요. 지금 두 분께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질문을 남겨주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이 질문 나도 같이 궁금하다 하시는 시민분들께서는 옆에 좋아요 버튼을 누르시면 좋아요가 많이 눌린 질문 순서대로 저희가 질문을 좀 받고 질의응답을 진행하는 형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이걸 처음 해봐서 질문을 드리는데 이걸 답변을 지금 하는 거예요? 네, 거기 지금 시민분들께서 올려주시는 질문을 보신 다음에 우리 좋아요 표시가 많이 눌러진 질문 순으로 답변을 해주시면 됩니다. 오케이. 그러면은 어차피 토론자께서 진행이 있기 때문에 순차적으로 갑시다. 첫째 김동선 교수님이 질의하신 부분 일단 우리 한 부사장님이 답변할 수 있는 부분을 쭉 하세요. 어떤 부분을 못하겠으면 이렇게 네, 먼저 토론회에서 질의해주신 교수님도 감사합니다. 오늘 토론회에서 교수님께서 크게 세 가지를 질의하셨습니다. 먼저 김동선 교수님과 조은래 교수님께서 위례신사선 하남 연장을 하게 되면 과연 용량이 되냐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용량에는 선로 용량이라는 게 있고요. 여차할 수가 있지만 가장 큰 거는 운행 시격을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위례신사 같은 경우는 보통 2.25분 정도 다니고 있고요. 그리고 위례상동선은 4.5분 정도 다니고 있습니다. 저희는 지금 다니고 있는 위례신사 계획되어 있는 2.25분의 반을 나눠가지고 하나는 위례상동으로 해서 남쪽으로 가고요. 하나는 별도 빼가지고 위례 강일로 해서 북쪽으로 빼는. 그래서 실제적으로 본선의 선로 용량이라든지 시격은 변화가 없고요. 저희가 이제 4.5분 정도 시격으로 위례부터 간일까지 운행하는 것이 되기 때문에 선로 용량이라든지 또한 시격은 문제 없는 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이승재 교수님께서 질의하신 건데, 요즘 서울시에서 가장 화두가 되는 게 뭐냐면 서울지하철을 경기를 연장했을 때 서울지하철 본선 구간의 혼잡률이 증가되는 게 문제가 된다고 합니다. 아시는 것처럼 김포 골든라인 같이 너무 시간이 적어가지고 열차가 하나 많이 모이게 되면 차내 혼잡률이 높아가는 문제가 있는데, 저희가 이것도 이 사업을 제가 분석을 해보니까 기본적으로 위례신사선 자체는 차량으로 다니고 있고요. 혼잡률은 최대 145%입니다. 근데 저희가 연장이 되면 혼잡률은 또 올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김포 골드라인처럼 이렇게 굉장히 위험한 정도로 올라가는 건 아니고요. 더구나 저희 위례신사 같은 경우는 김포 골드라인은 한 번 타면 서울 나올 때까지 안 내리지만 저희는 중간에 8호선도 환승하고 3호선도 환승하고 이렇게 중간중간 환승이 많습니다. 그래서 일단 위례 신도시 지역 내에서 타고 나가면 바로 목정이라든지 혹은 기타 연결되어 있는 환승역에서 환승되기 때문에 차내 혼잡률은 높지 않을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에 우리 김동선 교수님께서 질의하신 이 Y 형태의 철도 분리가 가능하냐, 기술적인 거 질문하셨거든요. 물론 저희가 더 면밀하게 또 심도 있게 검토를 해야 되지만, 저희가 검토해본 결과가 뭐냐면 이 도시철도 경전철입니다. 3량짜리이기 때문에 여기 이제 하나는 삼성으로 가고 하나는 가밀로 갈 수 있는 여기 이제 복선으로 고무차로 평면교차로 움직이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가능하고요. 요거는 시격 조정이 가능하기 때문에 충분히 운행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요거는 지금 현재 저희가 분석한 결과로서 모두 가능하고, 단지 이제 진짜 가능한지에 대해서는 더 세부적으로 상세 검토를 해서 진행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토론에 나와 있던 질의하셨던 부분들은 간략하게 답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그 다음에 아까 전 잠깐 아까 대중교통 관련돼서 잠깐 설명될까요? 네, 하남시 광학교통과장입니다. 아까 이승재 교수님이 말씀하신 대중교통 분담률 좀 향상 방안은 지금 현재 교산 신도시가 TOD로 철도 위주로 지금 계획이 되어 있고 과학교통 대책이 짜여져 있기 때문에 일단 상위 계획에 반영된 이후에
예타할 때 그런 부분을 좀 저희가 적극 어필해서 BC 보험을 좀 높이는 방향으로 검토가 가능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QR코드로 넘어가서, 제일 먼저, 이 순서대로 하는 수밖에 없네. 그렇습니다. 첫 번째 질문이, 제가 질문을 대신 읽어도 될까요? 아니. 충분히 이해가고, 첫 번째 질문의 답변은 김덕서 교수님 하시겠습니다. 북유래 사시는 주민이 질의하신 건데요. 이 트램하고 유래 신사선하고는 별개고, 트램은 내년에 아마 여름에 개통되죠. 그래서 아마 유래 신사의 중앙역 이용하는데 아마 이용될 거기 때문에 그건 별 문제 없는데, 다만 이제 한 10년 얘기하시면서 먼 장래, 그래서 지금 당장 너무 불편하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어쨌든 아까 우리 자장님 말씀하셨지만 이 철도가 절차가 쭉 있어가지고 시간이 상당히 오래 걸립니다. 그래서 상위 계획에 반영하는 게 일단 첫 번째고요. 그렇게 반영이 돼서 이제 국토부나 해당되는 데서 이제 또 예타를 또 올려야 되고, 또 예타 올린 게 상반기, 하반기 해가지고 다 선정된 게 또 아니거든요. 그래서 예타 사업으로 선정이 돼야 되고, 그래서 그게 이제 KD의 피맥으로 갈지, 아까 지방행정령을 리맥으로 갈지, 하여튼 그거에 따라서 예타 과정이 또 보통은 6개월이고 1년, 2년 하는데 그 기간이 또 있고, 그래서 예타에서 만약에 사업이 통과돼도 그 다음에는 이제 각 해당 부처의 예산이 반영이 돼서 기본 계획을 합니다. 기본 계획 및 타당성 조사. 그것도 또 한 2년 이렇게 걸립니다. 그리고 나서 또 이제 설계해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건설해서 운영하는 데까지도 또 한 4년 이렇게 걸리기 때문에 철도 사업은 전체적으로 보면 이 10년이라는 게 거의 그렇게 좀 오래 걸린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예. 그 다음에 좋아요가 많이 누려진 게, 상비역이 설치되는데 BC, 이성재 교수님이. 네, 일단은 사실은 BC 값을 이제, 좀 높이기 위해서 여러 가지 이제 사실은 시뮬레이션 해봐야 돼요. 이게 사실은 예타에 가면은 굉장히 과학적으로 이걸 다 접근을 하기 때문에 데이터 기반으로 다 접근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실제적으로 딱 감으로 얼마 이거는 좀 아니고 그거를 다 아이들이 이제 해봐야 되는데, 아까 얘기한 것처럼 이제 편익을 올릴 수 있는 부분은 이제 특히 수요에 관련된 부분들이 많고요. 비용에 관련된 부분은 이제 비용이 들어가는데, 여기 지금 질문이 이제 유래중앙역에서 감행까지 3개역이 설치되는 게 가능한가요? 어떻게 해야 BC 값이 통과 가능할까요? 이런 게 질문인데, 사실은 이제 기존 제가 여기 자료를 미리 토론 자료를 보내봤더니 501, 502의 정류장에서는 하루에 2,000명 정도의 이제 수요가 있어서, 사실은 이제 우리가 그거를 트레이드업을 하거든요. 이제 편익, 그 다음에 비용. 예를 들어서 편익이 2,000명 정도는 사실은 많은 게 아니거든요. 보통 2만 정도는 나와야 되는데 이게 너무 적기 때문에, 이러면은 이 부분을 오히려 전략적으로 아까 우리 장영수 의원님이 얘기한 것처럼 예를 들어서 프랑스에서 하는 알리알이라든지 GTX처럼 빠르게 이렇게 통과할 수 있고, 나중에 어느 정도 이게 조금 도시화가 진행이 되면 또 역에 대한 또 신설을 할 수가 있거든요. 역 하나 짓는 게 제가 보기에는 한 500억에 한 1,000억 왔다 갔다 할 텐데, 그런 비용이 감해지면 BC가 올라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다 시뮬레이션해서, 그다음에 그거에 대한 주민들에 대해서 또 지역 주민들은 좀 BC가 올라가거나 떨어질 때 또 굉장히 또 찬성할 수도 있고 또 반대할 수도 있고, 그런 것들을 사실은 주민들이랑 같이 한번 협의를 하는 그런 것도 필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사실은 대안들이 굉장히 많이 나올 수도 있고, 그거에 따라서 BC 값들이 다 다양하게 나올 수 있을 텐데, 어떻게 하면 이게 사실 통과하고 어떻게 하면은 사실은 중앙정부에서 좀 더 많이 받을 수 있는지, 이런 고민들이 되게 필요할 것 같아요. 굉장히
한 10년 정도 이상 걸리긴 하지만 주민들에 관련된 프로세스조차도 사실 상당히 많이 드는 게 이제 사실이고 그렇게 해야지 좀 더 계획도 면밀하고 주민들도 만족도가 높아질 것 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계속 QR 코드에 대한 질의 답변을 계속 하는 거라고 그 사이에 시장님이 주민의 의견 전달이 있다 그러니까 마이크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미래 주민서명부 가져오셨다고 해가지고요. 주민서명 전달하고 시장 주민총회 있으신 것도 먼저 실장님 통해서 오는 주민총회가 4시에 예정돼서 제가 끝까지 먼저 받고 이석하고 계속 토론을 해가지고 좋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여기 한 번만 봐줘. 자, 그 다음에 김학수 위원님 답변을 갖다가 맨 마지막이고 여기 지금 이분은 계속 우리를 보고 있는 거예요. 제가 처음 봐서 모르는데 이 질의하신 분들은 우리 말을 듣고 있는 거예요. 아니 지금 여기 앉아 계신 분들께서 질의를 해주시는 거예요. 나는 외부에서 앉아. 네네네. 세 번째 그 북유에 사는 분인데 이 부분은 여부 책임자가 답변이 가능할 것 같아요. 네, 세 번째 유래대로 스타필드에서 병원부지로 하는 가밀기구 연장하는 방안에 대해서 질의했는데요. 아시는 것처럼 저희가 유래신사선 하남식 지역 연장하는 사업을 처음에 왜 했냐면 남유래 지금 보시면은 프로지오 아파트 지역 주민들과 그리고 롯데캐슬 아파트 지역 주민들의 민원하고 그리고 또 북유래 유래 수초등학교의 지역에 계신 분들이 대중교통 접근이 너무 힘들다라는 그런 두 가지의 필요성을 가지고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프로지오 아파트를 또 어느 정도 철도 서비스를 제공하고 그리고 북유래 지역의 유래 트램이 개통돼도 철도 서비스 영향권에 벗어나는 그런 유래 초등학교 지역 부분까지도 철도 서비스 제공하는 걸로 해서 검토를 했고요. 사실은 저희 검토대안 중에 저희가 9개나 10개 정도 많은 검토대 중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스타벨트 앞을 지나가고 그리고 병원부지 앞을 지나가는 노선을 검토한 적이 있어요. 근데 문제가 뭐냐면 거기는 도로가 넓어서 철도 건설하기 참 좋습니다. 그래서 그냥 토목공학적인 입장에서는 굉장히 좋은데 문제는 뭐냐면 거기가 성남 하남시하고 송파구청하고 경계입니다. 바로 그 도로가. 그리고 더 큰 거 뭐냐면 그 바로 옆에 위례트램이 있어요. 위례트램도 철도입니다. 그래서 200m 떨어진 곳에 또 철도가 들어가요. 그러면 서로 상호 수요를 잡아먹는 문제도 있고요. 사실은 이 본 사업은 하남 시민들에게 광역철도 서비스를 제공하는 게 목적인데 오히려 위례트램하고 또 그리고 위례대로 쪽으로 가게 되면 오히려 혜택 보는 거는 솔직히 송파 시민들은 특별히 그게 나쁘다는 건 아니고요. 그게 이제 위례트램이 있는 부분하고 중복이 되는 데 되죠. 그래서 그런 부분도 검토해 보니까 실제적으로는 BC 차이도 사실 크게 나지 않고 그리고 이 사업의 하남시에서 고민하고 있는 남미래 주민들의 또 교통편익 그리고 북미래 주민의 교통편 모두 고려했을 때 지금 저희가 보여드린 세력의 노선을 가지고 검토했습니다. 물론 위례대로로 갈 수 있어요. 그러면 여전히 하남시 주민들의 철도 서비스는 약간 멀어지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질의를 하셨는데 검토했습니다. 검토했고 BC도 나쁘지 않게 나왔습니다. 하지만 하남시 주민들의 교통 서비스 차원에서 이 노선보다는 저희가 지금 제시했던 노선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 다음 질문은 현재 골프장은 하남시에서 매입하게 되면은
그걸 어떻게 운영하면 되느냐고 묻는데, 이거는 우리도 바깥에서 마셔야 될 것 같아요. 우리가 할 수 있는 답변이 아닌 것 같아요. 예, 골프장 부분은 아직 좀 미확정이라 가지고요. 뭐 수요를 높이는 데에 개발 계획을 넣는 건 좋은데 현재 지금 미확정 부분을 넣을 수는 없는 부분이라서 예, 그 부분은 나중에 진행 사항에 맞춰가지고 저희가 진행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대중교통 이용을 갖다가 실제로 스마트 카드 이야기에 교통카드 실제로 남기는 게 필요한데 워낙 교통이 불편해가지고 승용차를 많이 타는데 어떻게 대중교통 실제로 올릴 수 있느냐, 그럼 좀 모순 있지 않냐, 그건 조금의 낙사님 답변 주시겠습니다. 지금 아까 그 위례 신도시 공동대표님 이제 좀 말씀 주셨는데, 이 과학교통 개선대책 사업비 분담금을 갖고서 과연 하남 위례 신도시를 위해서 어떤 사업들이 이제 추진이 됐는지, 이제 그 부분들은 조금 명확하게 한번 좀 검토는 해볼 필요는 있을 것 같고요. 지금 사실은 이제 이런 도시철도가 아까 그 좌장님께서 빨리 되면 2033년이라고 하지만 사실은 사업의 우선순위를 보면 굉장히 이거는 더 늦어질 수도 있기 때문에 과거에 이제 2기 신도시와 달리 3기 신도시부터는 어떤 정책들을 추진을 하냐면은 이 철도 사업이 주민 입주하고서부터도 한 5년에서 10년 이후에 이제 철도가 놓이다 보니까 그 사이에 대중교통은 엄청나게 불편하고 그 대중교통이 수요도 없는데 운영은 계속 해야 되다 보니까 지자체에서 이제 버스를 운영을 한다는 거죠. 이제 그러면은 지자체에서는 손님도 별로 없는데 대중교통을 운영하고 거기에서부터 적자가 계속 발생하니까 지자체는 이제 버스 회사에다가 운영 횟수를 자꾸 늘리려고 그러는데 버스 회사는 안 늘리고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건 도저히 안 되겠다 해서 3개 신도시부터 적용을 한 게 뭐냐면은 이 대중교통 운영 비용을 분담을 시키는 거예요. 사업 시행자한테. 그러니까 뭐 LH한테 뭐 한 50억 정도를 입주하고서 한 5년 동안 안정화가 될 때까지 대중교통 운영 비용을 이제 지원을 하라는 이제 그런 정책들을 이제 하고 있는데, 지금 위례 같은 경우도 이게 뭐 2기 신도시로 진행이 된 사업이긴 하지만 이렇게 철도가 너무 늦어지다 보니까 대중교통 운영에 대한 그런 부분들을 조금 뭐 사업 시행자로 같이 좀 협의를 해가지고 좀 대중교통을 적극적으로 이게 좀 수요가 창출될 수 있을 정도로 이제 운영을 해야지 이게 승용차 이용하시는 분들이 대중교통으로 전환되고 그 대중교통 수요가 많아진 걸 보고 철도 사업으로 이제 또 추진이 가능하지, 뭐 지금 의견 주신 대로 그냥 가만히 있으면 대중교통 불편하니까 다 승용차 이용하고 그러니까 도로 혼잡해지고 이런 그 악순환이 계속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좀 하남시에서도 지금 박상원 과장님 와 계신다면은 이 대중교통 운영과 관련해서 뭐 사업 시행자인 LH라든지 이런 데 하고 좀 적극적으로 협의를 해서 조금 대중교통이 적극적으로 운영될 수 있는 그런 시스템들을 만드는 게 중요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고맙습니다. 그 다음에 주신 분은 이게 하루 전날 주셨는데 이게 좋아요 순서로 나오다 보니까 이게 하루 전 질문, 이 답변은 아까 김동수 교수님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넘어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맨 마지막 부분은 질문이 아니고 그렇게 했으면 좋을 것 같은 건이니까 답변은 안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또 이게 마지막인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우리 김갑석 위원장님 질문하신 게 어차피 미래에 우리 관객교통개선 분담금으로 낸 걸 왜 가미지구까지 가느냐, 그게 맞냐. 그 다음에 이양한다면은 위례신사선 본선을 갖다가 한 구역 더 해서 위례에 위치하는 게 맞지 않느냐 이건데 이거는 혹시 누가 답변했을래요? 오케이, 예, 사장님이 하신다. 네, 우리 김남수 위원장님께서 질의하셨는데요. 사실은 13만 명이 거주하고 있는 위례신도시에
철도에 한계가 있는 거는 사실은 아니고요. 위례 트렌도 있고요. 그리고 또한 그 위례 신사선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계는 아니고요. 그리고 이제 또 말씀드릴 건 뭐냐면 지금 이제 위례 신사선을 하남 연장하는 철로를 돌려가지고 이제 다시 위례 그래서 지금 위례 트램 있는 구간에서 저쪽에 차량 기지로 들어가는 마천 쪽이라든지 이렇게 그 안에 이렇게 놓는 부분들은 사실 도시철도 특성상으로 그렇게 철도가 꼴탕 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마을버스라든지 버스 같은 노선은 가능하지만 철도는 사실은 네트워크로 움직이거든요. 그리고 저희가 제안한 노선 중에 보시면 지하철 3호선의 강일지구역과 환승합니다. 뭐냐면 철도는 환승 네트워크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환승에 따라서 수요가 늘기도 하고 거기에 따라서 교통 네트워크에 의해서 편익이 더 증가합니다. 그래서 오히려 지금 저희는 사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위례 신도시 내에 하남시 주민들의 교통 편익과 그리고 향후 이 발전 방향성을 가지고 철도 네트워크를 구성할 거거든요. 저희가 토론 중에 저희 김동선 교수님께서 위례 삼동선과 위례 한남선의 가밀로 가는 거를 다 연결하고 별도의 한번 잠실로 가는 노선을 검토해보자라고 제안하셨는데 사실 굉장히 좋은 아닙니다. 왜냐면 위례 신사선도 있긴 하지만 어차피 위례 가천선 없어졌잖아요. 그러면 지금 성남시에서 주도하고 있는 위례 삼동선이 있고요. 그리고 만약에 하남시에서 하고 있는 위례 가밀선이 있다 그러면 이 노선을 연장을 해가지고 서울의 잠실이라든지 혹은 송파 이쪽으로 연장을 해서 위례 주민들이 좀 더 서울 쪽에 더 접근이 좀 용이할 수 있는 새로운 철도 노선도 굉장히 좋은 안입니다. 그래서 오늘 전문가 의견 중에 제가 싹 띄인 게 이것도 굉장히 좋은 안이다. 왜냐면 저희가 위례가천은 이미 끝났고 그리고 위례 신사선을 진행하겠죠. 하지만 향후에 위례 그 신도시 내에 역을 많이 만드는 것보다는 신도시 내에서 철도 네트워크를 통해 가지고 주민들이 좀 더 편하게 가고자 하는 목적지까지 쉽게 접근하는 것 그게 더 좋은 것 같고요. 그러기 위해서는 철도 네트워크 측면에서 검토하는 게 어떨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답변됐습니까? 저는 제가 질의하고 좀 틀렸어. 제가 답변하겠습니다. 네. 이게 위례 신사선은 도시철도로 운영되기 때문에 이걸 갖다가 위례 지역의 하남 지역으로 몇 개 이걸 끌고려면은 또 도시철도 연장형 강력철도나 말하면 국가지정 강력철도로 돼야 돼요. 그러면은 무슨 문제가 생기느냐? 현재 위례 신사선을 추진하려고 하는 사람이 반대하겠죠. 그것 때문에 더 늦어질 거니까. 이게 제가 볼 때는 정당성이라든지 개념적으로 맞는 말씀인데 행정적으로는 서로 일이 꼬이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현지 시장님 이야기하셨듯이 위례 신사는 가게 놔뒀어요. 도시철도로. 그 다음에 우리가 이때 돈을 많이 냈으니까 강력철도로 해달라. 근데 왜 강력지구까지 갔냐? 아까 네트워크 이야기 나왔잖아요. 그게 위례의 하남 주민이 꼭 손해보는 건 아니잖아요. 꼭 뭐 돈을 안 내는데 강력지구가 돈을 안 내면서 사복선 연장이 또 통과된 건 맞아요. 알고 있습니다. 근데 조금 아까 서울시가 대승적으로 우리가 못한다고 요구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똑같은 하남시니까 그 정도는 이해를 하고 일단 일이 되기 위해서 위례 신사를 도시철도로 하게 나누고 강력철도로 해서 위례 중앙역에서 강력지구가 가는 게 저는 좋은 전략이 맞는 것 같습니다. 제가 한 말씀만 더 드리면 저는 우리 위례에서 가밀로 연결되는 것을 반대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을 반대하는 것은 아니고 우리가 위례 주민들이 하남으로도 가야 되니까 당연히 사통팔도로 연결되는 것은 제가 찬성을 하는데 우리 위례 신도시의 이 부분이 지금 3개 행정구역으로 나눠지고 있고 이렇게 2개 이상의 지자체가 연결됐으면 국토부가 주관해서 수립을 하는 거 아닙니까? 국토부에서. 그죠? 그럼 국토부에서 강력교통 대책을 할 때 위례 신도시 전체를 봐가지고 위례 신사선 보선이 최소한 서울역에서 서울의 중앙역에서 하나 구간 한두 개나 더 간 쪽으로 국토부가 작업을 했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돈은 저 모든 주민의 돈을 다 걷어 놓고 철도는 서울 철도로 간다는 자체가 잘못된 거 아니냐. 그러면은 우리가 위례 가밀선을 간다 그런다면은 요
우리 그 부기까지 가는 두 개는 본선으로 진행하고 나머지가 더 가는 식으로 가야 되는 거 아니냐는 걸 제가 말씀드렸던 거예요. 저는 간이로 가는 걸 반대하는 게 아니에요. 간이도 가고 잡신도 가고 사또팔당 연결되는 건 좋은데 우리는 돈을 다 내놓고도 서울 도시초도만 건설해버리고 있으니까 왜 우리 하남 주민은 돈을 내놓고 우리는 아무 혜택을 못 보니까 최소한 본선이 한두 개 정도 넣어줘야 되는 거 아니냐. 그걸 제가 말씀드린 거예요. 알겠습니다. 그건 충분히 심정적으로 이해가는데 이게 절차상 일단 강의역 교통부담금은 5군데 쓰여요. 5군데. 5군데 어디다 쓰인 관계 있는데 진짜 강력철도, 그 다음에 강력도로, 그 다음에 차고지, BRT, 환승센터 이 5개 국한에서 쓰면 되는 거예요. 왜 강력철도를 안 쓰냐?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이 그런 없는 거예요. 5개만 쓸 수 있게 만드는 게 강력교통분담금이에요. 우리 철도 안 만드는데? 당연히 철도 안 만드는 강력교통계 많습니다. 수도권 아니고 철도 들어가는 게 몇백 곳도 있습니까?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보면은 충분히 심정적으로 이해가는데 위례에 송파 지역에 지분이 있으니까 송파 지분을 통해서 도시철도 된다고 그냥 퉁치버리고 아예 잘 됐다. 그럼 이번에는 강력철도 내가 아예 강력철도에 넣어달라. 소리하기 얼마나 좋습니까? 그렇게 가야 되는 게 맞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1, 2단계로 가고 안 했었으니까 이제 강력철도로 우리 강력철도 분담금 강력철도로 해달라. 이러면 되잖아요. 그게 나는 묵히게 들어갈 건데요. 오히려 내가 잘못했구나 이래 했는데 그냥 사사건건이 이제 12월 물로 다 해보자 이렇게 나온다 이거지. 됐습니까? 감사합니다. 예. 자, 그럼 장시간 1시간 50분 했는데 혹시나 질이 있으면 한 번만 더 받고 끝낼게요. 예. 마이크 주세요. 네, 괜찮습니다. 그냥 말씀하세요. 잘 들리죠? 네, 좋습니다. 마이크가요. 위례 중앙역에서 감일까지 가는 거 좋습니다. 지금 이게 경기도 철도망에 어느 순위에 지금 올라가는데 이게 첫 번째 궁금하고요. 만약에 타당성 조사가 안 나와서 드랍되면은 우리 경옥광역교통 분담금을 낸 우리 하남 주민들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 한번 대답 좀 해주십시오. 아니 하남시가 적극적으로 알겠습니다. 지금 발표자 없지 않 답변자 보고 있어요. 가만히 계세요. 누가 바깥자리 하시는? 저희가 지금 그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 대강의 시행계획이 어쨌든 위례 과학대책에 빠진 부분을 어떻게든 만회하려고 요번에 그 저희도 수요조사를 진행을 경기도에나 대강의 건의를 지금 하고 있는 거고요. 말시스탄이긴 하지만 그래도 아무것도 안 하는 것보다는 저희도 노력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지금 건의를 하고 있고 우선순위가 언제냐 그거는 저희도 아직 모릅니다. 왜냐면 저희 오늘 그 전문가 의견을 그렇게 모아서 아까 좋은 말씀 많이 해주셨으니까 그리고 시민 의견들 이런 열망 아까 주민설명부도 전달했지 않습니까? 그 열망을 모아서 경기도나 대강에 계속 건의 드리면서 이제 더 부딪혀 봐야죠. 그래서 요번에 또 시기 놓치면 또 늦은 부분이니까 그래서 저희가 확정 어떻게 이렇게 말씀 주시면은 저희가 드릴 부한 소원 없지만 어쨌든 저희는 아까 저희 하남 지역에 철도 저희가 빠졌던 부분을 많이 하기 위해서 지금 좀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답변 됐습니까? 네, 고맙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더 이상 진행이 없다 보고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말씀 하나 드릴게요. 제가 철도를 32년째 하고 있는데 철도가 되려 그러면은 3박자가 맞아야 돼요. 이게 한 사람 잘해야 되는 경우 없어요. 저절로 잘 되는 경우는 지리적으로 그 지역을 통과하지 않으면 안 되는 지역은 저절로 돼요. 그런데 하남 지역까지 끌어와야 되는 경우는 첫째가 중요한 게 뭐냐면 아무리 예산이 없더라도 이 정도의 철도를 해야 된다는 명쾌한 논리가 필요해요. 이거는 전문가한테 맡기세요. 이거는 충분히 할 수 있고 두 번째는 주민의 아주 적극적인 여러 같은 지원이 있어야 돼요. 주지위원회 만들고 삭발하고 막 난리 쳐야 돼요. 진짜.
제가 32년 동안에 철도 통과되는 거 보면 이 세가가 안 된 경우는 없어요. 아까 말씀드린 지리적으로 중앙에 있어서 가만히 있는데 부천시 같은 경우 가만히 있어도 돼요. 선호를 진행하려면 통과해야 되니까. 그런데 빼고 세 번째가 뭐냐면 정치인이에요. 정치인들이 움직이셔야 돼요. 근데 정치인은 누가 움직이게 되냐? 주민이 움직이는 거예요. 다음에 배 안 찍는다 뭐 이렇게 방금 질의하신 분 보니까 굉장히 열심히 나가시는데 제가 볼 때는 그런 추진위원회 이런 활동하면서 정치인들을 움직여야 돼요. 이 3박자가 맞으면 100% 됩니다. 제 32년 경험입니다. 이해가시죠? 야, 시장 보고 니 잘해라 해. 그거는 투표를 해야 얘가 말을 끝내버려야 되는 거지 말로가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남 시장님이 좀 계시다가 떠나셔가지고 네. 지금 제가 한 말씀 하는 거예요. 아, 그렇구나. 그러면은 한번 제가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반드시 이 세 가지가 같이 움직여야 됩니다. 이번에 하남 시장님이 이거 해결 못하면요, 솔직히 말해서 저 낙선운동 부릴 겁니다. 아, 그런 식으로 하시면 됩니다. 그런 식으로. 그거랑 우리 주민들이랑 33,000 주민들이랑 반드시 나는 낙선운동 부릴 겁니다. 되면은 이제 대회는 찍어드릴게요. 대회는 찍어드릴게요. 네, 박수로 끝내겠습니다. 네, 저희 정해진 시간 관계상 이것으로 질의응답 시간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유해 신사선 하남 연장이 영원히 반드시 이루어지리라 확신하면서